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묘지를 찾자 미국에서도 그가 곧 새로운 결단을 내릴 것인지에 주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협상에서 과거 부시 시절 결국 북한의 핵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준 존 볼튼을 떨쳐내고 트럼프의 본능에 따라야 한다는 기고문이 LA타임즈에 실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전쟁과도 같은 5G 경쟁을 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국세청에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와 세금 환불 내역을 공식 요청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 중이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현직 대통령이 감사를 받는 것도 의회가 들여다볼 일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끝낸 특별수사팀이 결국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장관이 불과 이틀 만에 특검이 직접 요약한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은 채 무죄라는 자신의 결론을 밝힌 것은 긍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장관이 의무조항도 아닌데 서둘러 요약본을 밝힌 것은 미국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이라면서 법무장관을 비난하는 측을 역으로 비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별장에 여권 2개 등을 갖고 무단 침입한 중국 여성 케이스에 대해 안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은 대통령이 있는 장소의 안보를 국가안전요원이 아니라 리조트 스텝이 책임지는 건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민 정책은 종잡기 힘듭니다. 이번 주 안에 멕시코와 미국 사이 국경을 폐쇄할 것처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 사위가 주도하는 이민 확대 프로그램은 그 안에 반대하는 또 다른 백악관 장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희롱은 아니었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행위가 불편했다고 불만한 여성이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앞으로 여성들과 인사할 땐 시대 흐름에 맞는 공간을 두겠다는 바이든 부통령의 말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헤드라인을 제가 읽어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드라인이 너무 길었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이 쭉 그 정치 이런 문제에 많은 포커스가 그대로 그쪽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제가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해서 헤드라인에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도 사실은 예전 같으면 살아가는데 더 재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있기도 하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 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과 한국 관련 뉴스를 좀 뒤로 하고요. 어제 5G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버라이존도 그 일주일 뒤에 하기로 했었던 그 5G의 어떤 그 발표, 상용화 이런 것을 당겨서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한국 편에서 그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 편을 들고 싶지 않은 거죠. 누가 편 들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기로 하고 우선 미국의 오늘의 미국이니까요. 정치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달라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슈가 여러 가지인데 이미 발생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항상 오늘의 미국이 오전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단발적인 뉴스 자체는요. 해서 이제 점점 오늘의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스와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지금까지 사이에 일어났던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하원이 이게 연방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는 하원 소위원회가 전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막았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데 돈 문제에 가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사업가였으니까 더 예민해진다고도 보여지는데 하원의 소위원회가
국세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공식적인 편지인데 2013년부터 18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그 납세 보고요. 그 퍼스널 그 텍스 리턴 이런 것 그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8군데에 관한 것이고, 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아들, 뭐 지금 딸은 안 나왔습니다만 아들이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트러스트, 무슨 LLC 이런 것에 관한 자료를 4월 10일까지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나는 지금 그 감사를 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 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선거 캠페인 때부터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꼭 대통령이 뭐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자발적으로 이 정도로는 내가 적어도 세금은 내고 살아온 사람이다 제대로 하는 것을 밝혀왔고, 트럼프 대통령만 예외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뭐 사업가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그 부분이 그 일부분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복잡하기도 하고, 그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엊그제 그 가디언이 보도를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건물에 뭐 러시아의 그 돈 세탁 자금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마약 자금 이런 것들로 투자가 된 것을, 그것도 이제 그 업체에서 트럼프 업체에서 기꺼이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모든 그 검은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해서 이제 글쎄요, 잘 뭐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뒤에는 또 후속 조치가 나오겠죠. 그리고는 이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로버트 멀러와 그의 특별검사팀.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아직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별검사팀의 썸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수사관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무장관이 48시간 안에 약 4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다 읽고 나서 본인이 요약을 해서 발표를 했죠. 두 가지. 첫 번째, 러시아와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선거할 때 러시아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 음모를 하진 않았다 이런 결론과, 그리고 그런 것을 다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등등의 사법방해도 대통령이 직권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게 연방 법무장관의 결론인데, 이것을 수사한 22개월 동안 수사팀은 그 결론에도 만족하지 않고, 그 결론을 사람들에게 브리핑한 그 요약본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군다나 누가 그렇게 서둘러서 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48시간 안에 확 발표를 해본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만이라는 겁니다. 서둘러서 48시간 안에 400페이지 분량을 이제 공개를 한 것은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그런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연방 법무장관이 한 것이고, 그리고 이 400페이지의 조항마다 특별수사팀이 전부 결론을, 요약본 결론을 특별수사팀의 온 서머리가 있는데도 every section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그 요약본을 거의 인용하지 않고 4페이지 분량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말을 단 한 문장도 fully 인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시 요약한 것에 대해서도 이 그 특별조사팀들이 만족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제는 수사를 다 끝내고 나서 연방 법무장관에게 맡겼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불만족스럽다. 해석 자체도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는 연방 법무장관이 4페이지 요약본을 의회에 보냈을 때 거기에 담긴 그 내용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훨씬 나쁜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이 먼저 어제 뉴욕타임스가 그 인터넷에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워싱턴 포스트도 후속 그 취재를 해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특별 그 조사팀 가운데서 정말 그
좌절했다. 그 연방 법무장관의 그 같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근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연방 법무장관은 내통한 그 혐의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특별조사팀은 criminal conspiracy 이게 그 형사법적으로 음모론으로 충분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지. 트럼프 캠페인과 러시아 정부 사이에 전혀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다. 증거는 많았는데 사법방해의 증거에 있어서도 거기에 있어서도 증거는 이 조사팀이 분명히 찾아냈다는 겁니다. 조사팀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significant한 기소할 만큼 significant한 이 정도가 없었다 해서 사실은 그 법무장관의 그 발표가 본인들의 수사와는 좀 다르다 하는 이런 내용을 그 얘기를 했고요. 해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시차를 두고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니까 바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루퍼트 머덕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썼습니다. 이게 그런 매체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결론 내리는 데서 진 것 아니냐. 월스트리트저널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법무장관이 해석한 것이 100% 옳다 하고 지지하는 그 입장에서 쓴 사설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로 발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같은 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장은 터무니없다. 연방 법무장관은 정말 그 특검의 수사 결과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의회에 만약에 뭔가가 잘못됐을 때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아야지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법무장관의 요약은 거듭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완벽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방 법무장관이 뭐 꼭 그렇게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그런 요약본을 의회에 내놔야지 되는 의무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빨리 내놓은 것은 대중이 너무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대중의 그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그 법무장관으로서의 이 일을 처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로 이 연방 법무장관이 뭔가를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결론 내렸는지 아닌지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버전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연방 법무장관이 가릴 것 다 가려놓고 국가안보나 뭐 개인 사생활 보호 등등해서 가려놓고 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가리기 전에 먼저 대중이 보기 전에 이 그 보고서를 보고 또 본인들에게 맞게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사설은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실은 그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400페이지 분량을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결론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은 어느 정도 가려지겠죠. 가려지고 나서 그것이 그 공개된 이후에라도 일반 대중들이 전혀 정치와 상관이 없는 대중 가운데서 아주 뭐 샤프하다든가 아니면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 문제는 완전히 매듭이 지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특별검사의 그 조사 결과와 법무장관의 발표가 끝이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중국계 여성이 뭐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여권도 2개, 전화기도 4개, 또 멜웨어, 그 바이러스 감염된 이런 것을 가지고 전혀 그 있지도 않는 유엔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하고 나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만나기도 했고 같이 뭐 이거 야구 게임도 보고 했던 그런 여성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 뭐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계 여성이 그리고 거짓말치고 대통령의 별장에 그 마을 알라고에 들어가려고 하다 결국은 지금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대통령이 뭐 거의 주말마다 그 플로리다주 별장을
별장으로 가고 거기를 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하지 않죠. 스케줄이나 누굴 만난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이해상충의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대통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이고 국가의 안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또 부각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가 안보가 얼마나 철저한데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 신문인 마이애미 헤럴드라든가 뭐 이쪽에 뭐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을 빼고라도 전부 얘기하기를 머니 메이킹 베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돈만 내면 거기에 멤버가 되고 멤버십이 확 뛰어 올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그 직전에는 확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제 멤버십이 오르고 멤버만 되면 누구나 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을 막 내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에 그 리조트의 식당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고 대통령에게 접근하면 하이하고 아주 좀 다정하게 대해주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들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그 전문 그 경호팀은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게 FBI라든가 경호팀이라든가가 철저히 하지 않고 이번에도 이 리조트의 스태프들이 또 스텝의 안전요원이 이 여성을 인터뷰를 해서 쫓아내고 경찰이 체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리셉셔니스트가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돈만 내면 항상 대통령 그 주변에 접근을 하고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플로리다주 별장에도 외국 사람들 뭔가를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에게서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금광과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포텐셜 골드마인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뭐 전혀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연방 수사국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국계 여성이 정말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 여성의 이름을 대고 그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만나려는 그런 그 시도라든가 의도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진행되지 않았는가 지금 그런 부분이요. 아주 모든 것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자레드 쿠슈너 이 사위가 며칠 전에 미국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한 백악관에서 25명이나 극비밀 문서에는 여러 이유로 접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더군다나 중요한 official one 넘버 원 인물이 자레드 쿠슈너였다고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개인 비즈니스와 연관된 게 너무 많고 이 사람도 본인이나 아버지나 가족이 동생 전부 부동산 업계에서 뭐 주름 잡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돈을 가져오려고도 해보고 많이 그런 연관이 있잖아요. 해서 사우디 왕세자와 친한 것도 그런 면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넘버 원 official 넘버 원이었고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5사람 절대로 이 사람들은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결론 내렸는데 대통령이 풀어주라 해서 풀어주고 말았다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마약 사용한 사람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외국과 여러 가지 연관 때문에 그랬던 사람도 있다라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겠죠. 당연히. 잠시 뒤에 조금 새롭기도 하고 아니면 새롭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나오던 그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된다고 할까요? 북한 문제에 관해서 그런 것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미국에서 한국 관련 뉴스는 일상적인 뉴스의 패턴으로 돼버렸습니다. 아예 뭐 어떤 매체는 카테고리까지 따로 만들어 놓을 그럴 정도인데 오늘도 너무 많아서 아마 한국 관련
그 뉴스를 미국에서 전해지는 것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도를 해드리자면은 오늘의 미국 1시간 통틀어도 모자랍니다. 보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고요. 그 밖에도 뭐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죠. 워싱턴 타임즈,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는 매체입니다. 이 신문도 오늘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한 이후에 점점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코지한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특별대사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북한에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인식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사주간지 타입이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뭐 한국에서도 다 전해진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그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아버지 묘지를 묘지는 아니죠. 찾는다는 거죠. 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의 그런 그 시신 보호, 그 프로그램을 중단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버지를 찾아가서 삼지연 카운티죠. 그곳에 가서 뭐 공식적인 입장은 있죠. 뭐를 본다, 경제와 연관돼서 건축 그쪽에 건축이 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 하는 보는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2013년도 11월 달에 바로 그 아버지를 찾았을 때가 한 달 전이었답니다. 장성택 숙청하기 전에 정치적인 적으로 보고, 그리고 2014년도에도 그 한국과의 정상회담 그 의도를 밝히기 몇 개월 전에 아버지를 찾았고, 그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도 갔었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세 번째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벌스 플레이스죠. 네, 삼지연, 뭐 백두산 있고 뭐 전기를 받고 태어나서 하는 아버지의 묘지가 있는 곳이 아니네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헤드라인도 고쳐야 되겠네요. 아버지가 태어난 그곳을 방문을 이번에도 했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발표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면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대체로 그 북한 관련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국제안보협력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이곳에서 지금 뭐 연구원으로 있어요. 로버트 칼린 씨. 예전에 2004년도까지는 그 국무부에서 북한 관련 일을 했고, 그래서 북한에 관한 책도 쓴 사람이죠. Two Koreas, 두 개의 한국, 이런 책도 썼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목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편집자가 붙인 건지 본인이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본능을 믿고 볼튼의 본능을 따라서는 안 된다. 북한 이슈에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앞에 쭉 보면은 하노이 회담에서 빅딜, 뭐 한꺼번에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보내고 뭐 핵기술자 다른 곳으로 다 직업을 바꾸도록 하고 등등, 어떻게 보면은 그 뭐 CVID, 그 다음에 또 뭐 F모로 바꿨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강한 거죠. 리비아 모델이잖아요. 볼턴의 리비아. 그거 했던 것은 뭐 실패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북한도 다 안다. 이거는 이번에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벽한 뭐를 이루어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실용적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리비아 모델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북한으로서 뭐 미국의 핵극 같은 것을 묻기도 넘기라면서요. 그리고 포기하면은 그거는 그 다 김정은 죽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느냐. 그거는 그 말로만 보더라도 외교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볼튼이 사실은 1994년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협상 같은 것
됐던 그 클린턴 시절에 됐던 것을 부시 시절에 이 사람이 유엔 대사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승인해 주지 않으니까 휴회 때 살짝 그 대사로 껴넣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 부시 대통령과 북한 여러 가지 거래를 끊게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8년 동안 할 수 있게 됐다 해서 볼튼을 그 북한 핵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해서 쓰겠는가 하면서 영변의 그 핵시설 파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다는 아니지만 중심,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그렇게 해야지 빅딜 한꺼번에 다 하고 넣어주고 하는 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그 같은 어드바이스가 볼튼의 것이 너무 나쁜 것이다. 그 아들 부시가 8년 동안 했었던 그런 것들처럼 나쁜 것이니까 그로 인해서 노스코리아가 더 그 강하게 됐고 핵무기를 갖고 오늘날이 온 것이 아닌가 하면서 물론 북한이 하노이에서 내놓은 우리가 영변을 다 포기하겠다 한 그 주장 자체도 사실은 막연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옳은 것이다. 반면에 미국이 지금 거의 종교적으로 믿고 있는 이 압박만 하면 모든 게 다 돼 하는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왜냐하면 아주 현실적인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만약에 압박을 계속 하더라도 북한이 살아남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것처럼 공산국가는 또 자본국가와 다르잖아요. 쿠바가 안 죽고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플랜 B가 없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될 경우는 플랜 B 없이 압박만 계속할 경우 답은 하나다. 북한이 다시 또 핵무기 프로그램 시작하고 테스트하고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기술 더 늘어나고 핵탄두 더 소형화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라고 하니까 이거 시제 계산 잘못했네요. 다음 주잖아요.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 트랙을 하노이에서 잘못 잡은 것을 제대로 트랙을 옮겨 놓는 그런 기회가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적인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된다. 싱가포르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실제로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도 2월달 회담 직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트랙을 가고 있었는데 그게 존 볼튼 말을 믿어서 그렇게 했어요. 꼭 존 볼튼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그 당시에 마이클 코엔 그 개인 변호사 픽서의 의회 청문회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인 거죠. 그게 시기가 맞았으니까 존 볼튼이 잠시 떠오른 듯 하다가 그 이후에 하루 이틀하고는 지금 전혀 존 볼튼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멀러 특검 발표 이후에 힘을 얻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이 로버트 칼린이라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지금 북한 문제에 연구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예요. 국무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볼튼 말 믿지 말고 당신의 본능에 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어제 그 한국의 한겨레 신문과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저도 한국전에 관해서 외국 사람이 쓴 첫 번째 책을 읽은 게 브루스 커밍스의 책인데요. 그 인터뷰한 것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것도 어떤 매체가 인터뷰를 해서 그것이 편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 봐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지금 스탠포드에 있는 그 로버트 칼린이나 또 브루스 커밍스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영변 핵시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센터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그 협상 가치가 있다. 그것은 이제 지금 공통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innocent eyes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맨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맨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가 왔었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석좌 교수예요, 지금은. 맨눈이라는 게 시카고 대학교에 와이프 한국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많이 잘하죠. 맨눈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본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시각이나 세계에 대한 시각이나 뭐 온정적이 됐던 냉철한 것이 됐던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의문은 들고요. 그래서 이 그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할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 자체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그 북한과의 미국과의 아주 그 잘 지내고 잘 협상하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바라보실 때 감안을 하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중간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아니라 인터뷰 내용을 한국말로 옮긴 거죠.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인터뷰 자체가 한국말로 진행됐는지 영어로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많은 매체는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그 맨눈으로 시각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다 하는 그 얘기만 했다고 했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또 거기서 딱 끝났는데 그 모든 것이 뭐 주한미군 철군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의 뭐 주한미군 철군도 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을 바꾸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는 또 한겨레 신문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특히 진보 쪽에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트럼프가 탄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에도 일단 반대부터 합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상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진보 매체들이 이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 막 뉴욕타임즈 이런 신문 이름까지 막 갖다 붙이거든요.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또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전체를 다 쓴 게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문의 기사 자체에는 없습니다. 인터뷰 기사 자체에는. 그리고, 일단,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에도 반대부터 합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상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지금 상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지난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 등등으로 접촉하지 않았던 그 상황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한겨레의 그 마지막 기사 그 정리는 그게 나쁜 영향을 줬다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과거보다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다 인터뷰 전문을 완역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이 똑같은 인터뷰 기사를 놓고도 또 뭐 진보가 해석하는 거 보수는 아예 다루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다르고 워낙에 이 교수 자체가 굉장히 좀 진보적인 그 교수이고요. 해서 이 정도 항상 그 진보든 보수든 좀 뭔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5G는 좀 내용이 동떨어졌으니까 뒷부분에 다른 이슈와 함께 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장관과 그 회의하는 것 이것도 이제 그 트럼프 시대의 특징이에요. 장관들과 강요 회의하고 나서는 그런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2년 넘게 그 강요 회의를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는 그런 일들은 있기는 있었어요. 누구도 좀 얘기 좀 해봐라 했는데 그 회의를 하고 나서 기자들을 이제 그 불러 모으죠. 그리고는 대통령이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한두 개를 받거든요. 그 강요 회의 자체를 공개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때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본인의 뭔가를 그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를 오바마 케어를 당장 없애버릴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선거 이후에 손보겠다. 처음부터 그 얘기할 때부터 많은 공화당들도 아니 대통령이 이게 공화당의 손해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공화당의 손해인데 그로 인해서 2018년도 중간선거에서 너무 많은 의석을 민주당에게 뺏겼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편안해하고 그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바마 케어를 좋아하는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좋아하는 그게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 그런 것이 나온 것이고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에게 그것은 각하 안 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없애버리겠다고 이게 공화당의 그 무슨 마치 정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왜 그러는지 이상하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그거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은 뭐 팍스를 포함해서요. 대통령이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 하면 거봐라. 이 정말 악마와 같은 그 법인 오바마 케어를 드디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대로 없애기로 한다 하고 막 방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이거 안 하겠어. 선거 끝난 뒤까지 기다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번 주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을 닫을 수도 있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죠. 뭐 쇼핑 컴퍼니도 걱정을 하고 또 그 주식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그 큰 소용돌이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국경을 닫는다는 것이 이게 그냥 대통령이 맘먹으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국경수비대 연결되죠. 이민관세국, 국토안보부, 뭐 법무부 다 그게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멕시코가 더군다나 그 미국과 그 세 번째의 무역 거래국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어제까지는 이제 어제가 되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자신의 와이프가 바티칸 대사로 갔었던 본인도 뭘 좀 해보고 싶었는데 법무장관 같은 것. 그런데 인기가 없으니까 안 됐고 청문회에서 통과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나중에는 와이프가 전혀 여러 가지 경험 없는데 바티칸 대사가 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조차도 이건 얼토당토 않는다. 어제 그 팍스 TV 아침에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미국에 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무역이요. 멕시코에도 해가 되지만 미국에. 그러더니 결국은 어제 저녁부터는 말이 또 슬슬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더니 좀 전에 여러분들께서 광고 들으실 때 이제 장관 회의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이것도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위협만 하다가 협박만 하다가 만 거예요. 말에 협박하다가 1년 뒤 똑같습니다. 이것도 1년 뒤면은 멕시코에게 1년 동안 기한을 주겠대요. 아니면 닫는다. 이 여기를 통해서 뭐 마약도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미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남쪽에서 중미에서 올 때는 멕시코를 거쳐야 되니까 멕시코가 이걸 단속을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1년 기한을 주겠고 아니면 그때 멕시코 문을 그 국경 그 사이를 닫아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그 입 싹 씻고 보도 안 하지는 못할 것 같고 헬스케어처럼 그럴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거든요. 많은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더군다나 공화당들은 멕시코에서 뭐가 들어오고 해서 해야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멕시코뿐 아니라 미국에서 이거는 커머셜적으로 굉장한 손해다라는 건데 오늘 엑시오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어제 밤 10시에 다르고 오늘 아침 7시가 되면 그 무슨 정책처럼 할 것처럼 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확 완전히 반대로 바뀌고 뒤집히고 어제 했었던 말이 오늘 거짓말이 되고 그렇게 돼버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그 발표를 하기 직전에 누구와 얘기를 했느냐, 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느냐,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의 그 기분이요, 분위기, mood, kind of mood, he's in, 이것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국경 닫겠다는 것은 그냥 말로 끝나버린 것이고요. 그런데 텍사스주에서는 280명의 테크놀로지 분야의 테크놀로지 수리하는 직원이래요. 리페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제인 것 같은데요. 체포가 됐습니다. 회사 CVE라는 회사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전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하면 공장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체포가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관련 체포로는 가장 그 많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레드 쿠슈너 대통령의 사위가 그 합법 이민은 그 늘리는 그런 것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문하는 스티븐 밀러라는 젊은 이민에 대해서 가장 강성인 이 스티븐 밀러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폴리티코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는데 여러 가지 자세하게 보도해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또 그런 승인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고요. 조 바이든 부통령은 여성들이 성희롱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7명의 여성들이 너무 가까이 오랜 동안 나를 잡는다던가 내 헤어에 키스를 한다던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가 이제 나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 미투 시대가 다르니까 좀 거리를 두겠다 공간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3명의 여성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성추행했다고 추행하려고 시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대우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왜 그 정치인들이 특히 여성을 대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를 대할 때도 다른 남자 대할 때와는 다르거든요. 낸시하고 퍼스트 네임 부르면서 그런 우리는 존중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지금 선거에 나가겠다, 나가지 않겠다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은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로리 라이풋 하면은 그 캐나다 가수 Sunlight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가수가 생각나는데요. 미국에서 시카고 하면은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세 번째로 큰 도시에서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그리고 첫 번째 레즈비언이 시장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가 14명이나 나왔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뭐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고 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없거든요. 이 연방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74%의 지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누른 거예요. 아주 적을 정치적인 그 후보에서의 완전히 눌렀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만큼 부정부패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경찰이 뭔가 폭력을 써서 사람들을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또 그 워낙에 그 시카고 자체에 총기 사건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정치 라이벌이 이 여성 후보가 레즈비언이라고 굉장히 공격한 것이 오히려 저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안 되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에게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이미 그 숨진 그 노희찬 전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사람들이 더 나갔다. 뭐 이런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다른 당의 소속의 사람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 라이프트 이제 선서는 아직 안 했으니까 시카고 시장 당선자가 유토피아는 여기까지 끝일 것이다. 아직 정치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중요한 또 지금 시카고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운 그 고침의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네, 5G에 대해서 원래 버라이존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11일에 하려고 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뭐 한다고 하니까 버라이존도 빨리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또 시간을 앞당겨서 결국은 버라이존보다 1시간 먼저 SK텔레콤, 뭐 KT, 뭐 LG U+가 했다는 거예요. 이 4G보다 굉장히 빠른 이것을. 그랬더니 일본에서 아니 한국이 그럴 수가 있느냐. 또 더군다나 김연아 선수까지 거기 이건 무슨 뭐 프로모션이냐 뭐냐 하고 PR 스턴트다라고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 버라이존이 제가 그렇게 비난한 건 못 봤고요. 일본의 니케이 신문에서 그렇게 비난은 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